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입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민식이 사고, 또 보행자와 관련돼서 우리 버스에 아주 희한한 사각이 있죠. 필러 사각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횡단보도에서 주로 벌어지는 보행자 사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을 지나는 이런 버스입니다. 근데 이분께서요, 신호 위반을 하세요. 지금 화면에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놨는데 적색입니다. 근데 한산하고, 여러분들 이 스쿨존에서 위반하는 행위가 가장 잘못된 운전입니다. 스쿨존에서 위반하면 민식이법의 적용을 피해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화면에 이 버스분은 적색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교차로를 통과하는데요. 보세요. 보행자가 나타났잖아요. 보행자는 당연히 보행 신호죠. 안타깝게도 이 보행자를 이렇게 살짝 스치는 그런 사고가 났네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십시오. 신호등이 적색입니다. 여길 나가십니다. 보행자 보행등이 켜지고 들어오십니다. 예? 그런데 이분 한번 보십시오. 뭐를 했길래 보행자를 못 보죠? 아마도 뭐 딴짓을 하거나 휴대폰을 만지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정면에서 보행자가 오고 있고 신호등이 적색인데 그걸 나가면서 정면도 안 보시고, 이런 위기를 자초하는 부분들, 너무나도 나태한 운전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만약에 어린이였고 이런 사고라면 민식이법에 의해서 형사적 처벌을 엄청나게 세게 받습니다.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에서 놓치기 쉬운 사고입니다. 필러 사각입니다. 모든 차는 필러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 자동차에는 기둥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필러는 앞쪽에 있는 A필러입니다. 우리 버스에도 양쪽에 기둥이 두 개가 있죠. 이 두께가 한 뼘 남짓 그 정도 조금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버스가 화면에 보시다시피요, 좌회전을 틀 때 이 필러에 가려진 부분에서 운전자의 시야상 이만큼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보행자가 운전자의 시야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진 신호가 길어요? 좌회전 신호가 길어요? 당연히 직진 신호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을 트는 차량들의 운전자들은 좌회전을 좀 더 조급하게 하는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짧기 때문에 신호를 보는 경우에서 시선을 좌측에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필러에 가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갈라지는 부분에 가려진 사각에 대한 부분을 대비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원 안에 있는 보행자는 버스 기사님의 입장에서는 시선이 안 보입니다. 이런 사각이 존재하는 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필러를 기준으로, 우리 버스는 조금 필러가 앞에 나가 있으니까 좌측 한번 내려다보는 것도 이런 사각을 줄이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실예로서 우리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버스 기사님들이 이렇게 필러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요. 좌회전 투는 이 버스 기사님이 필러 사각에 가려진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고가 나는 장면입니다. 자, 반대편에 차가 오니까 멈춰 섰고요. 또 차가 오니까 멈춰 섰고요. 요 노란 차가 지나가기가 무섭게 좌회전을 트는데 좌측에 보행자가 전화를 걸면서 이렇게 안타깝게 사고가 납니다. 자, 버스의 전방 카메라를 좀 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반대편 차량이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트십니다. 이 부분입니다. 좌측 하단 보시면 보행자가 보행 중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녹색이기 때문에 보행 신호가 녹색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도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이니까 보행자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보행 중이시거든요. 안타깝게 이렇게 필러 사각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장면이에요.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어요.
이분은 아예 신호위반을 하십니다. 적신호 시에 신호위반을 하시면서 빠르게 가는데 지금 화면에 보행자가 미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를 보는 순간에는 속도는 붙었고 안타깝게 보행자를 충격하는 이런 게 필러 사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빨갛게 제가 원을 그려놨어요. 또 하나의 필러 사고입니다. 예, 유도선을 따라서 버스가 좌회전을 트는데요. 저 보행자도 보행 중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이거. 블랙박스는 높게 위치돼서 보이지만은 버스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필러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좌측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보행자도 무단보행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운전자가 보행자가 설사 무단보행을 했더라도 보고서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필러 사각이 존재한다는 사실 최소한 기억해 주시고요.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필러를 중심으로 사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좌회전 틀 때 좌측으로 한번 시선 한번 내려서 보시는 습관들 가져주시면은 이와 같은 필러 사각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발생되는 이제 보행자와 관련된 시야 가림 사고입니다. 정차나 주차된 차량 틈 사이에서 이렇게 보행자가 불쑥 튀어나올 때 지나가는 차량하고 이제 보행자하고 안타깝게 사고가 나는 장면인데요. 특히나 이런 사고들이 스쿨존에서 발생된다면 상당히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민식이법은 당연히 적용되겠죠. 지금은 스쿨존은 아닙니다만은 화면에 잠깐 정차된 차량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정차된 차량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 버스는 정차된 차량을 추월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어린이가 뛰어듭니다. 이 어린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이 차에서 내린 거예요. 이 앞에 승합차에서 어린이가 내려서 승합차 앞으로 돌아 뛰어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버스는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나오는 아이를 발견 못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는 장면이에요. 단순히 눈으로 보였을 때는 앞에 있는 승합차를 추월하면 되겠지 했지만은 이렇게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차나 주차되어 있는 틈 사이에서 언제든지 보행자, 특히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무리한 앞지르기 하지 마시고요. 앞차의 관계 잘 확인하셔서 순서 지켜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거, 당연한 운전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민식이 사고는 꼭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민식이 사고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어머니의 분식집을 가기 위해서 민식이가 동생의 손을 잡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뛰는데 코란도 찝차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치다가 민식이를 발견하고 대비 못하면서 일어난 사고 유형입니다. 안타깝게도 민식이는 사망을 했고요. 동생은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이제 간단한 타박상이었고요. 이 문제로 이제 민식이 어머니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제 그 대화에서 첫 대화 상대로 나서서 이 민식이법이 제정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민식이법이 상당히 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민식이법의 근본 취지는요. 어른들의 실수로서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참혹한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만들지 말자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스쿨존에 대해서 중대과실로서 사고 처리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더 엄한 처벌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일명 특가법이죠. 민식이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너무 엄하죠. 그 처벌이 엄한 만큼 우리가 확실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 민식이 사고를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에 민식이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맨 선두에 빨간 차가 정지선을 어기고 나가 있고요. 파란 차도 정지선을 어기고 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빨간 차하고 파란 차가
뒤에 있는 차처럼 정지선을 반드시 지켰더라면은 반대편에 오는 이 코란도 찝차가 화면에 보십시오. 당시 속도의 추정치가 23.6km입니다. 30km 미만이고요. 수골존에서 이 정도 속도면은 그래도 잘 지켰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민식이를 치어서 사망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야 가림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만약에 빨간 차하고 파란 차가 정지선을 반드시 지켜서 횡단보도를 비워줬더라면은 23.6km로 오는 이 코란도 찝차가 민식이와 민식이 동생을 발견하고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미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로에서 정차하는 위치도 이제는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정지선 지키는 운동 최소한 수골존에서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섭니다. 민식이법 자체가 상당히 처벌이 셉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예방 차원의 민식이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4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식이법이 있는데 이 특가법에 의한 민식이법은요. 처벌을 강화시킨 거예요. 사고 내지 말아라요. 한마디로. 물론 도로교통법에 의한 민식이법은 예방 차원이니까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만약에 이런 걸 어기는 사람들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또 단속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시설 면에서 보호하겠다라는 거고요. 특가법에 의한 민식이법은 처벌이 센 겁니다. 사고 내지 말아라. 처벌을 세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될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요. 만약에 이를 위반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을 경우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과 치상사고였을 경우에는 실형이 나왔을 경우 1년에서 15년 그 다음에 선처받아서 벌금이 나왔을 경우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결국 수골존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엄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골존에서는 더욱 신중하시고요. 어린이와 관련된 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수골존에서는 다시 한번 재강조해 드립니다. 수골존에서만큼은 정지선 꼭 지켜주시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지선 지키는 것이요. 동료 운전자들에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일종의 배려 운전이라고 봅니다. 화면에 파란 차가 정지선을 잘 지켜줬을 경우 반대편에 오는 동료가요. 이렇게 보행자가 나타났을 때 충분히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를 발견하고 멈출 수 있어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바로 정지선을 지키면서 동료 운전자에게 배려 운전을 하는 그런 운전 행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만약에 내가 교차로로 주행을 할 때 녹색차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정지선을 어긴 다른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점령하고 있다면은 횡단보도 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차량의 바로 뒤편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전 예측 측면의 그 방어 운전을 꼭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수골존에서 이렇게 시야가 가려진 부분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장면들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주변에 첫 번째 차량뿐만 아니라 두세 번째 차량까지도요. 이런 부분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들 나오시거든요. 자, 수골존에서 만약에 이렇게 정지선을 어긴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는요. 그 정지선을 어겨서 횡단보도를 점령한 그 차의 앞뒤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행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는 거. 이 수골존에서는 긴장 또 긴장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의 사고 없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아주 당부를 드립니다.
사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술골전에서만큼은 더욱 긴장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0개의 버스와 관련되는 주요 사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를 봤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게 예고가 있고 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적어도 운전자라면은 사고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다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통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우연적으로, 돌발적으로,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물론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다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고가 났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은 대비를 못한 결과가 아닐까요? 적어도 후회 없는 운전하시려면은요, 최선을 다하면서 도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과 또 규칙적인 법규를 준수함으로 인해서 또 지금 같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고 사례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운전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주시는 것은 아주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해왔지만 바쁘신 와중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거고요. 열심히 도로에서 위험을 찾아서 사람을 살리는 운전, 또 사고를 예방하는 운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의 평생 무사고 운전을 아주 간절히 소망드리면서 제가 맡은 시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